너무나 조심스러운 20분 뒤 대응 사격. 이것이 정치데스크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예. 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행사를 가졌고, 그것이 토요일 날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공개된 다음 날이었던 지난 일요일 북한이 우리 군의 GP, 그러니까 최전방 감시초소죠. 거기에 탕탕탕탕 4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 기자, 이 총격을 북한군이 가해 왔는데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 약간 뒷말을 낳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군이요, 당시에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 대응 사격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당시 군은 북한군 GP 총격 사건 당시에 대응 사격을 하는데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분 내지 10분 내에 조치를 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린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즉각 조치를 했으며 그 조치는 매우 잘 됐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는 맞잖아요. 지금 이 내용만 딱 봤을 때 북한군이 탕탕탕탕 우리 GP에 총을 쐈는데 우리가 탕탕탕탕 뭐 이렇게 이제 대응 사격하는데 2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길어야 10분이었는데 그러니까 2배 이상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 이거 늑장 대응한 거 아닙니까? 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슨 얘기요? 아닙니다. 우리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즉각 조치했고요. 조치가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P 같은 경우에 최전방이잖아요. 감시초소. 여기에 만약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보고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칫 잘못 나면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해당 현장 소초장이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선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예요. 그런데 20분이나 지금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예비역 장성 전방 사단장 출신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시간 20분이면 사단급 이상 상급 부대에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상급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치 저 규정이 안 지켜졌을 거예요. 분명히 소초장이 위에 또 보고하고 사단장한테 물어보고 우리 대응 사격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이러느라고 20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인데 우리 김철근 교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을 너무 정치화해서 이렇게 막 쟁점으로 하는 것은 뭐 원당치 않지만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군은 어떤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본다면 저는 군이 국민들을 좀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손조치를 했다면 과거에 설레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한다는데 이번의 경우는 과연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해서 누구 명령으로 했기에 20분까지 걸렸느냐 이런 점으로 본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군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거는 전혀 다른 형태이면서 그냥 군대의 그 국민들에 대한 보고라는 게 결국 현장 지휘관의 선접치에서 우리는 잘 됐다고 평가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군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정치화돼서 뭐 군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일종의 해프닝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의 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체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갑로들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군 당국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안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근데 당장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군이 좀 거짓 설명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자, 보세요.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그 GP 소초장이 북한군의 총격 상황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대응 사격 명령은 사단장이 지시했어요. 한 명의 소식통이 아니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군 당국이 뭐라고 설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장 소초장이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선조치했고 잘된 조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당장에 지금 복수의 정보소식통 발언과 배치가 됩니다. 누구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관혁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죠. 네. 실질적으로 누가 사격을 명령했는지, 소처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런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면 20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20분이면 그렇게 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경고 방송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경고 사격하고 그리고 이제 대응 사격까지 이제 기간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2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사격을 했고 10분 동안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연평도 때도 보면 연평도. 13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주 늦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빠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뭔가 오면 거기에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 보고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철저하게 대비가 되는 것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소초장이 먼저 사단장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재발 방지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밝혀내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김 기자, 이게 지난주 일요일 날 북한군이 이리 GP에 총격을 가해왔고 우리의 경고 사격과 관련해서 군 당국이 제대로 좀 설명을 안 해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쪽 최전방 초소가 총을 맞은 사건이기 때문에 취재진들은 그 대응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국방부 측은 조금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각 대응 조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유엔사 정전위를 포함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2회에 걸쳐서 10여 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분 단위로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권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05시 27분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0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초 상황을 파악한 후에 NSC 상임위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06시 08분에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06시 13분에 제가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딱 대비가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GP가 북한군의 총격을 당했는데 언제 정확히 총격을 해왔고 우리 군이 몇 시 몇 분에 탕탕탕 경고 사격을 했고 이런 거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해요. 근데 그동안 과거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당시 임종석 실장 보세요. 분 단위로 뭐 몇 시 몇 분에 뭐 했고요. 몇 시 몇 분에 뭐 했고요. 근데 이번에 왜 안 하느냐? 왜 함구하느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 우리 이수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 특히 이 군과 관련된 그거에서 대북 뭐 어떤 대응에 대해서 관련됐을 때 이렇게 시각이 갈리는 이유가 그리고 의구심을 갖고 또 불안한 눈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덥지가 않은 거죠. 미덥지가 않다. 네. 북에 대해서 너무 저자사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많은 그 군 출신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9.19 군사 합의에 위배되는 걸로 보이는 그런 도발 행위가 아니냐. 이 DMZ의 GP 그 총격이 그게 뭐 오발이라고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그 두둔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군 기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군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라는 이제 그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벌어진 게 이제 뭐 이런 대북 사업에 대해서 계속 또 애드벌룬이 나와요. 아하. 청와대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북한 도와주기를 하려고 대북 사업을 이어져 가는데 이 GP 총격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걸 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대북 대응에 대해서 특히나 군의 그런 일선의 전방에서의 이런 그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청와대의 노릇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북한군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한 것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며칠 안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기자,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디를 갔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하고요. 파주 지역에 철거된 GP의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요? 대북 사업을 점검차 나간 거죠. 오늘 오전에 판문점과 말씀드린 대로 파주 지역 철거 GP를 방문했는데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 상황 및 DMZ 평화의 길 사업 점검 이렇게 대북 사업 점검차 나갔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통일부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북한에서 GP 총격을 가한 이런 도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파주 지역 철거 GP가 이제 방문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오니까 통일부가요 오늘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행보가 GP 총격 사건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판문점을 포함해서 파주 지역에 있는 철거 GP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와 또 이에 따르는 방역 상황,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와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사전에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 상황 점검차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 전선인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김현철 장관의 저 행보를 두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의 그 정전협정 위반이 벌어졌으면 국방부 장관이 그 DMZ나 이런 데 그 GP 가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그 엄중 경고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뭐 GP 방문해서 판문점 방문해서 견학 재개 준비 상황을 뭐 점검하고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점검할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한 지금 상황입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김철규 교수는 좀 어떤 생각 드세요? 글쎄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네. 제가 듣기에는 너무 변명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기 4발 쏜 것은 우발적인 것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정치화해 갖고 남북 관계에 경색을 주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단 군이 대응했을 때 우리가 혹시 우리 군의 매뉴얼이나 또는 상부에 그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잘못이 있거나 또는 현장 지휘관이 즉각 대응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밝힐 건 밝히되 이것을 남북관계 전체의 문제로 그 연결시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 무리한 해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에서도 이게 오히려 이렇게 막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연관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관학 교수? 예. 예, 저는 뭐 국방부하고 통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 맞다. 국방부 장관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먼저 조사 결과도 갖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 군사회담을 제의한다든가 뭐 등등의 것들을 이제 국방부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거기에 간 거는 예. 저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긴장을 우리 고조시키지 말자.
그런 어떤 메시지인 것이고 9.19 합의든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합의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들을 좀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의 이 행보였던 것 같고 이 행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칫 GP 총격 사건으로 긴장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김현철 장관의 그런 시도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P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왔고, 그런데 이 갑자기 총격 이 사건에 한 명의 지금 연예인이 좀 뉴스에 등장을 했어요. 한 연예인이 뭐 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는데,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GP 총격 사건에 대한 발생 기사를 연예인 중에 한 명이요, 자신의 SNS에다 공개했다가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사람들의 비판을 이겁니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걸그룹 베리굿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멤버 조현 씨가요, 말씀드린 대로 GP에 북한이 수차례 총격을 가한 그 기사를 공유했어요. 뭐 다른 코멘트를 달진 않고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 정치색이 짙은 것 아니냐 논란에 빠졌고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현,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반정부적이라든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또 예전부터 공유한 기사들을 내가 쭉 보니까 조현은 극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 조현 씨가 뭘 잘못했나요? 예. 아니 선거 연령대를 낮췄잖아요.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정치에 좀 더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 정치권에서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뭐 젊은 그 연예인이 이건 정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그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는 외려 저는 독려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다만 이것을 이런 문제를 북한의 저런 이거 뭐 도발인지 오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기사만 공유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의견을 달지 않았지만. 코멘트도 안 달고 그냥 기사 공유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가 공유됐다는 건 이걸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는 있는 거니까. 그럼 본인은 그 조현 씨의 경우에는 저런데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보나 이런 거에. 근데 그거를 저런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반정부적이 된다는 건가?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그럼 저런 뭐 북한 문제라든가 우리 군의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반정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댓글들은. 그리고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좀 자유롭게 두고요. 그리고 또 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뭐 탄원서 6만 명 탄원서를 냈다라고 그러는데 제발 좀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좀 자유롭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몰아가는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우리 사회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 조현 씨에 대한 좀 비판의 막 저런 글들이 올라오고 하자 마녀 사냥 중단하시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는 게 이게 욕먹을 일입니까? 마녀 사냥 당장 중단하세요.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군이 우리 쪽에 총을 쏜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의도를 갖고 쐈든 우발적이었든 기사를 왜 올렸다고 따지는 것은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라는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어느 분이 한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김철구 교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네, 이건 대통령을 지지하면 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악인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로 모든 사안을 갖다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특히 연예인들이 이른바 과거에는 개념 연예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었어요. 개념 연예인. 예. 그건 이제 본인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본인이 정치적인 특히 이건 뭐 본인 어떤 댓글에 자기 의견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표명한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사회에 큰 독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현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